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해 내륙 지역을 통과해 이 시간 수도권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륙 직후 강도가 중으로 약화되긴 했지만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태풍 피해 상황과 대비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정래원 사회부 기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저 오늘 오전 경남 지역을 상륙을 했는데 점차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륙 지방 올라오면서 먼바다에서보다 속도는 많이 빨라졌고요. 네.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태풍보다는 다소 느린 상태가 됩니다. 지금 현재 6시 기준으로 충주 지역을 지났고요. 그 북진을 하면서 마치 그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지나듯이 네. 그 충주를 지나면 이제 뭐 원주, 제천, 원주, 홍천, 여주에서 서울 동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태풍이 지금 그 강 상태에서 바다에서 진입하면서 통영에서 중 상태로 줄어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약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제 풍속이 25m/s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풍속이 24m/s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이 중이라고 안 하고 이제 소멸이 된 호칭을 뺀 건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숫자로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이 역시 있고 비구름을 많이 몰고 중부지방에 뿌리면서 천천히 가고 있다. 그래서 이 2차적인 수위 상승과 산사태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오후 9시, 저녁 9시부터는 서울 지역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온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래원 기자, 이 태풍이 지나면서 이제 피해 상황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태풍이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하천에서는 67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대구 달성군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남성이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실종자를 수색 중입니다. 실종 장소 인근에는 계곡으로 이어지는 도랑이 있어서 당국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군위에서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라거나 제방이 붕괴했다는 등 구조 신고도 수십 건 들어왔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한 지하차로에서 자동차 한 대가 고립돼 70대 여성 운전자 한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울산에서도 낙석 사고와 도로 침수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새벽 4시 40분쯤에는 울산 동부의 방어진 순환로에 인근 산에서 굴러내려온 가로 3m, 세로 4m 크기의 바위가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바위가 워낙 크다 보니 기계 장비로 바위를 깨서 옮겨야 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아파트 벽돌이 떨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가로수가 쓰러져서 차량 통행이 막히는가 하면 창원시에서는 역류와 배수 관련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에는 창원의 한 하천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70대 노인이 불어난 물에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로프와 구조 장비를 이용해 구조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계속 보이고 있지만 처음에 남해안에 상륙했을 때만 하더라도 바람이 굉장히 세고 또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점차 좀 약해지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바람 속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등급 외 판정이긴 하지만 등급 외. 네, 정량적으로 이제 1m/s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바람이 잦아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수도권에 접근했을 때는 지금 오늘 잠시 후 8시 정도 되면 네.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일기예보를 직전 일기예보를 보면 여기 지금 광화문 지역도 19m/s 이상의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멀리 있잖아요. 따지고 네. 보면은 이제 충청북도, 강원도 접경에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역시 태풍의 크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위치를 안내하다 보니까 예보에서는 점으로 안내를 하지만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짙은 붉은색의 경보 그리고 옅은색의 주의보 구역이 태풍 전체 영향권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상태가 돼서 15m/s 이상만 되면 강풍주의가 반경이 되고요. 반경이 220km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걷기가 힘든 상태의 사고 그리고 재난은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일단 이 시각 중부 지역은 대부분이 영향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시간이 또 7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또 퇴근 시간하고 맞물려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갑자기 바람이 분다. 어떻게 네. 대비를 해야 됩니까?
현재 시점에 말씀드리면 네. 계신 곳에서 태풍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하시고요. 태풍의 특성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미리 좀 걱정했던 것처럼 중부 내륙 지방, 그러니까 기존의 태풍이 통과를 겪어보지 못했던 지방에서 작고 작은 인명사고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렇죠. 안타까운데요. 이게 자칫 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태풍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후에 붕괴, 낙석, 침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퇴근 시간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면 참고적으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태풍의 북쪽에서는 비구름을 많이 동반하고 있고요. 네. 남쪽에서 비구름과 바람이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상하는 태풍의 속도가 지금 시속 30km를 넘고 있으니까 만약에 태풍이 지나는 지점이라고 하면 최소한 2시간, 3시간 이후로 좀 미루시는 상황이 그 지금 태풍 바로 인근에 계시다면 그런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겠죠. 말씀드린 2차, 3차 재난이 있으니까 네. 큰 길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귀가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예,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안전한 네. 곳에 있다가 귀가하는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에 맨홀이 솟구쳐 오르는 사고가 있었는데 버스 밑을 뚫고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사고입니까? 네, 태풍의 영향으로 한때 시간당 60mm의 많은 비가 쏟아진 경남 창원에서는 오늘 오전 8시쯤 맨홀 뚜껑에 버스 바닥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시내버스에는 기사와 승객을 합쳐 대여섯 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요. 사고는 주행하던 버스가 잠시 정차한 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오른 맨홀 뚜껑이 그야말로 버스 밑바닥을 뚫고 튀어오른 건데요. 다행히 파손 지점이 승객들이 앉아있던 좌석 부분이 아니라 버스의 중앙 부분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철제로 된 무거운 맨홀 뚜껑이 날아들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빗물이 밀려들면서 맨홀 뚜껑이 수압에 솟구쳐 오르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폭우가 내린 서울 강남에서도 곳곳에서 맨홀 뚜껑이 빠져나오거나 물기둥이 치솟아 오르는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튀어오른 맨홀 뚜껑에 주변 도로의 아스팔트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창원에서는 2014년에도 소나기성 폭우에 맨홀 뚜껑이 튀어올라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부딪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승객 등 3명이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시설 관리와 더불어 폭우가 쏟아질 때는 맨홀 주변도 위험 지역으로 인식하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버스 사진을 한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버스 밑에서 네. 맨홀 뚜껑이 바닥을 뚫고 올라와서 버스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맨홀 뚜껑은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저 보이는 모습은 저 상하수도 맨홀로 쓰이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드럼통 크기만한 600mm 직경의 맨홀을 쓰게 되면 예. 저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근데 저 맨홀 뚜껑은요, 뚜껑 무게만 8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 중에서도 저처럼 좀 뚱뚱한 사람 건강한 무게가 사람. 되겠죠. 되겠는데, 근데 이제 그 맨홀의 무게가 되게 무겁지만 상대적으로 예. 저 면적에 물이 30cm 높이만 되더라도 무게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상황은 좀 약간 사고 위험도 있었지만 네. 2차 위험의 전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땅 밑에 배수로가 길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도심화가 되면서 배수로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 구배가 있어야 물이 흐르니까 전체 구배가 100m 길이당 약 1m씩 낮아지는 방식이 가는데 중간중간 점검이나 높낮이를 위해서 맨홀을 놓습니다. 네. 그럼 중간에 맨홀이 튀어 올라왔다는 얘기는 하부에 배수구가 막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 상태가 되면 30cm만 돼도 맨홀 하나. 그러니까 한 2, 3m만 되더라도 저렇게 철판을 뚫고 밀어 올릴 정도의 압력을 공기총처럼 총알을 쏘듯이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장소만 하더라도 이제 물이 쏠려 올라오다가 많이 고이게 되고요. 예. 그러면 빠질 위험도 있지만 또 하류에서 배수가 순간적으로 해결이 되는 순간에는 또 쑥 마이너스 압력을 빨아들이게 되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나게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맨홀 구조나 전체적인 배수구 구조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맨홀 구조라는 것은 이제 맨홀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필요는 없지만 네. 주변에 배수 관련돼서 좀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배수를 전체적으로 강화하고요. 네. 여러 개발된 맨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겁고 튼튼하게만 하면 더 터지는 압력만 키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것이 맨홀이 완전히 이탈되지 않고요.
지하에 메탄가스가 차던 저렇게 배수 압력이 생겼을 때 압력만 배출을 하고 그 빠지면 뚜껑이 붙어 있다가 다시 저절로 닫히는. 약간 살짝 올라왔다 내려가는 정도의 그렇죠. 올라왔다 모습.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그 경첩, 힌치가 달려서 약간 들어주고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벤팅하는 시스템으로 계산할 필요도 있고 또 근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한 지역에서 여러 번 이렇게 그 돌출 사고가 난다고 하면 배수 시스템에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 정래원 기자, 지금 뭐 수도권 지역으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비바람 때문에 하늘길이나 바닷길 부분에 통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국토부는 카눈 북상에 따라 항공기 운항 계획을 대폭 조정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전국 14개 공항에서 항공기 355편이 결항됐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선이 279편, 국제선이 76편이었습니다. 각 항공사는 또 태풍 안전 매뉴얼에 따라 항공기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고정해두고 연료와 물탱크로 무게를 늘리는 등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편의 경로가 일부 수정되기도 했는데요. 우회 항공편의 경우에는 항공로상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간 간격을 평소보다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제주공항에서는 일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고 남부 지역 공항들도 점진적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제주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더라도 한반도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있다 보니 다른 지역 공항의 상황도 중요한데요. 대부분 지역 공항에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당분간은 운항에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는 피해 복구 중인 충북과 정선, 영동 등 3개 노선의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또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일반선 5개 노선과 부산 지역 경전철 등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후 6시 기준 도로 620곳과 둔치 주차장 284개소, 해안가 198개소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 주변, 하천 주변의 도로는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자동차를 이용해서 퇴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좀 우회해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강원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의 진로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그 적도 지방에서 많은 수증기를 뿜어서 결국에는 그 일본 남해,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쳐서 물을 내려붓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비를 내려붓는 위치도 지금 다발적이 됐는데요. 통영을 지금 사천 지역에서 상륙할 때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길게 휘몰아치던 비구름이 영동 지역, 강릉 지역, 속초 지역을 핥히기 시작했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몇 시간째 지금 계속 이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뭐 일부 기상 전문가 예상을 제가 좀 약간 빌리자면 이제 조금 더 진전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그 대관령 우리 백두대간에 막히게 되죠, 태풍이. 그러면 네. 비구름이 영동이 아니고 영서 지방에 또 많이 뿌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영서 지방에 이렇게 태풍이 걸려서 비구름을 뿌리던 예가 드물게 되고요. 거기다 더 가중해서 한강의 상주 지역이 되죠. 네. 지금 댐은 지금 많이 개방하고 있고 그리고 비를 많이 뿌리게 되면 당장 그 지역의 산사태, 수몰 피해도 일어나게 되고 그 물이 다시 한강의 수위를 높이는 또 2차적으로 재난 상황을 또 만들게 되는 그런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구미에서는 이제 천연기념물인 반송이 또 태풍 영향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정이품송의 가지도 부러졌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카눈 북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경북 구미의 천연기념물 소나무인 반송 일부가 쓰러졌습니다. 경북 소방은 오늘 오전 6시쯤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반송 일부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안전조치 후 문화재청과 구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 357호인 이 반송은 나이가 약 400년으로 추정됩니다. 높이는 13.1m, 밑줄기 둘레 4.05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 중 하나입니다. 반송은 소나무의 한 종류인데요. 줄기가 밑동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없고 전체적으로 우산과 같은 모습이 특징입니다. 속리산에 있는 천연기념물 103호 정이품송 가지도 비바람에 부러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정이품송의 가지 2개가 부러져서 축 늘어져 있는 것을 순찰하던 공무원이 발견한 건데요. 순간 풍속 초속 18.7m의 세찬 비바람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군은 문화재청에 상황을 전달하고 청주 나무병원 관계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령이 600여 년으로 추정되는 정이품송은 그동안 태풍이나 돌풍 등의 크고 작은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를 봤습니다. 네, 정부도 여기와 관련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외부 활동도 최소화하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정래용 기자, 그 정부 부처별 대응 상황은 어떤가요? 네, 중대본은 오늘 오전부터 17개 시도와 관계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처 상황을 재점검했습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중대본은 해안가 저지대와 지하 사업장 등 위험 지역은 수시로 들여다보고 지하차도에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감지되면 즉각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지나칠 정도의 조치를 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전 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험 상황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중대본은 재난 상황을 접수하면 기관장에게 직보해 기관장 중심으로 상황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카눈 북상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교육청과 국립학교 등의 학사 일정 조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전국 학교의 비탈면과 배수로 등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부대 44곳에서 사전 대피를 진행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재난 대응 부대를 파견해 즉각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어선에 안전방송을 하고 문자를 발송했고 양식장이나 항구의 취약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 경보를 전국에 심각 수준으로 발령했습니다. 네, 백승주 교수께서는 이제 매년 태풍이나 폭우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을 하고 관련된 걸 지시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소위 방재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선진국들은 20세기부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방재에 투자를 해왔고요. 지금은 그에 따라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의 피해를 줄였으니까 그게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비용을 다 더 3배 이상 일본의 그 대심도 지하터널 같은 경우는 배수터널 같은 경우는 3배를 아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제 시작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랬을 때 천문학적인 비용을 한 번에 들일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투입하고 있는데요. 예. 이랬을 때 우리가 인명 피해를 같이 감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기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피 또는 선제적 대피, 긴급 대피, 검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차용을 하자면요. 대피 명령이라고 하면요. 대피 통보가 대피 명령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댁에 가서 대피 안 하시는 분들 모시고 나와야 되겠죠. 법적인 용어로 강제 대피 조치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경찰 행정력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피라고 하면 인프라를 갖추고 토목 비용, 막대한 비용을 갖출 수 없다면 인명이라도 구해야 되니까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대피 조치가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뒤따라가긴 하지만 지금 주변 국가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를 한 번도 간 길이 없던 태풍의 경로를 우리가 시뮬레이터로 예상을 했잖아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대피하고 통보하고 통제하지 않아서 지난달에 그 두 안타까운 큰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다. 그 말씀을 현재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번 태풍 카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남에서 북으로 수직으로 지나는 이례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를 지난 태풍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 카눈은 역대 처음으로 한반도를 내륙에서 남북으로 종단하는 태풍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들을 다시 돌아보면요.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낸 태풍은 사라와 루사 그리고 매미입니다.
태풍 루사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냈는데요. 지난 2002년 8월 30일부터 사흘간 강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강타했고 246명의 인명 피해와 5조 1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루사 때 강릉에는 하루 8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우리나라 역대 2일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듬해 9월에는 이른바 바람의 태풍으로 불렸던 매미가 경남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의 강풍과 500mm의 비를 뿌리면서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사라는 지난 1959년 추석 연휴 기간에 남해안에 상륙해 무려 849명이 숨졌습니다. 이른바 빅3 태풍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난해에는 태풍 흰남노가 경남 해안을 지나면서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사이 한 해 평균 26개의 태풍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건 4건 정도입니다. 네,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새만금에 머물렀던 잼버리 대원들은 8개 시도로 나뉘어서 묵고 있습니다. 이 태풍 영향으로 원래 해야 되는 야외 활동은 다 못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잼버리 활동이 전체적으로 실내 프로그램으로 전환됐습니다.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거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이 포함됐고 첨단 산업의 현장 견학도 마련됐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거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충북 청주의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주에서는 국악 공연도 열립니다. 실내 체육 프로그램으로는 공인 태권도와 클라이밍, 태권도 웰빙 체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경기 이천의 SK 하이닉스 등 산업 현장 견학도 제공됩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실내 활동 시설들을 찾아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런 다양한 실내 활동도 있었지만 내일 이제 마지막 퇴영식 을 앞두고 하는 것이 이제 콘서트예요. 이 콘서트도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행안부는 내일 열리는 잼버리 콘서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에 대비해 오전부터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인파가 몰리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출입로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대피로가 확보돼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온열 환자나 탈진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긴급 수송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몰고 온 강풍으로 무대 장치나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살피는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콘서트가 열리면 행사장에는 소방 200여 명과 경찰 600여 명이 배치돼 인파 관리와 구급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콘서트를 관람할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물병 9만여 병이 준비 중이고 응급의료소는 행사장 안팎에 4개소가 설치됩니다. 네, 일단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일 중에서 아마 가장 관심 가는 건 콘서트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유의 있게 봐야 될까요? 네, 키워드로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과 보안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시큐리티와 세이프티, 그래서 안전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대규모 행사가 과연 4일 동안 제대로 준비가 됐을지 너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행사 자체와 또 우리들의 정성, 이런 우리 국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콘서트를 만약에라도요, 시설이 미비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해결되지 않은 보안이나 안전 위험 요소가 있으면 행사를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 준비가 됐다면 잘 치러지면 좋을 일이죠. 그래서 행사를 무조건 강행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숫자로 보면 사실 좀 적습니다. 응급의료소 4군데라고 했고요. 청소년들이 4만 명입니다. 상당히 마지막 날이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될 우려가 있고요.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 소방력 지금 900명 단위였나요? 그렇게 되는데 네. 그 정도가 되면 보통 한 명이 50명, 60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눔으로 보더라도 인원이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네. 안전사고가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그리고 또 어떤 보안이나 어떤 사고
범죄 사고라도 있으면 퇴색이 되니까 네. 그게 이 행사 자체를 하는 것보다 그 두 개를 엄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6호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오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 이 내일 오전까지 그럼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하면 안전하게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현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천여대가 버스가 이동을 하겠죠. 예를 들어 40명이 타가지고 4만 명이면 1000대가 네. 되니까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이제 실내 행사들을 보고 전국에서 행사를 하던 가깝고 먼 차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교통도 위험이 됩니다. 원포인트로 말씀드리면 나라별로 학생별로 인원별로 한 명 한 명의 치밀한 스케줄을 미리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좌석도 할당하고 또 보안이 검수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치밀하게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7호 태풍 란이 또 북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카눈 태풍 이전에는 네. 그럴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태풍에 대해서 예보나 이런 걱정을 할 때 카눈은 계속 소환이 될 겁니다. 크기가 역대급은 아니었지만 경로를 지금 2번이나 유턴을 틀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태풍도 또 일본 열대 내륙으로 들어가던 태풍도 언제 다시 우리나라를 가로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거의 확률적으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후 이변에 따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재난들이 계속 생겨나는 걱정이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태풍 카눈과 관련해서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정례원 사회부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